자, 여기서 1화 갑시다. 1화. 그렇다면 이렇게 최초의 화니까 당연히 독자들은 이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시할 거란 말이에요. 심리학에서도 선입견 혹은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도 어쨌든 어떻게 보면 1화니까 이 작품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갈 거고 뭘 어쩌고저쩌고 할 거고 1화는 그래서 중요하다. 근데 독자에게 뿐만 아니라 작가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 왜죠? 왜? 작가에게 왜 중요합니까? 독자에게는 중요할 수 있는데 작가에게 왜 중요하죠? 아, 독자가 많이 끌려들어야 되니까 작가에게 매우 중요할까요? 제가 그런 1차원적인 얘기였다면 제가 질문을 드렸을까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생각 의자에 앉으셔서 생각 주머니를 채워봅시다. 담화가 정해지고 방향성이 정해지고 소설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니까. 오, 좋아요. 자, 다 한번 좀 종합을 해볼까요? 조물조물 해가지고 하나로 뭉쳐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뭉쳐볼까요? 왜죠? 왜? 자기 글의 어떤 방향성? 맞아요. 방향성.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면은 뒤에서 굳이 어렵게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정보 전달 줘야 될 거 빨리 주고 그 다음에 인물 캐릭터 같은 거 빨리 등장시켜줘서 갈등 구조 형성해주고 배경 설명 빨리 해주고 이런 거를 1화에서 확실히 잡고 가면 뒤에 가서 부연 설명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게 글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앞에서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그거 죽일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포인트를 찾았다 쳐도 앞에서는 한 줄로 끝날 거 가지고 나중에 가서 몇 줄, 한 문자, 두 문단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작가님 스스로도 글을 쓰게 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딱 정리하고 가는 게 좋아요. 마치 캠핑을 하는데 큰 배낭이 있는데 차곡차곡 자기가 아는 위치에 물품들을 정리해놓고 가면은 비상사태나 그 물건이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갖다 쓰는 게 되게 편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가면은 뭔가 정해놓고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엉망진창으로 해놨다 칩시다. 정리도 안 돼 있고 도시락이 위에 가 있고 뭐가 밑에 가 있고 그 좁은 배낭에 텐트는 어디다 꽂아놨는지 모르겠고 그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해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 한다고 시간 미친듯이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보 전달을 해놓으면 나중에 꼭 그거에 대해서 다시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고 중원부원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하다? 1화에서 확실히 들어가야 할 자리에 정보 전달이 되어 있으면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저번에 제가 가독성 얘기를 했잖아요. 가독성이 오타나 이런 것도 있지만 스토리적인 도 훨씬 높일 수 있죠. 왜냐? 자, 방탈출 카페로 예를 들게요. 최소한의 룰을 알고 진행하는 거랑 마치 납치되어서 방탈출 카페에 격리된 거랑 다르죠. 독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방탈출에서는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하시고 이 방탈출은 이런 식으로 관련돼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방을 탈출하시면 됩니다 라는 룰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랑 그냥 길간에 스타렉스로 납치해가지고 갑자기 그 방탈출 카페 그냥 던져놓은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러고 있다니까? 스타렉스에 그냥 납치해가지고 그냥 던져버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내가 진짜 납치된 건가? 엄마 이러면서 그런 진짜 상황인가? 아니면 그냥 지금 방탈출 카페라는 어떤 RPG를 하는 것인가? 그런 정보도 없이 던져버리면은 독자들은 여기서 헤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최소한의 룰을 알게 된다면은 이거에 집중하겠죠. 몰입을 하겠죠. 자, 나는 여기 들어왔으니까 방탈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규칙이 있고 이런 식으로 풀면은 좋다. 이거 그럼 몰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눈물 쏟고 엄마 어딨어? 이러고 자기 혼자 영화를 찍는단 말이지. 그러면서 뭐예요? 방탈출 카페에 어떤 기억이 남아요? 나중에 알고 나서 나중에 여긴 방탈출 카페야. 왜 울어?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폭행 사태가 안 일어나면 이상할 정도지.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의가 없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좀 센스가 없고 그런 거예요. 이런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독자들이 내 글을 읽을 때 최소한의 어떤 정보는 줘야죠. 주인공이 누군지, 얘는 이제부터 뭘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소재를 다룰 건지 1화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뒤로 빼지 마세요. 독자들한테 그거는 너무 가혹해요. 왜냐면 이런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는데 무슨 이 방대한 소설의 세상에서 몰입을 하겠습니까?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얘는 그냥 여기서 탈출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아니에요? 사방이 깜깜해 죽겠는데 내가 여기 왜 들어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도도 없고 랜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정보도 이정표도 없고 그럼 나는 여기서 탈출하고 싶단 말이에요. 안 본다는 뜻이죠. 왜 봐야 되냐는 뜻이지. 그러니까 줄 건 줘요.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하자 이렇게 가야지. 소우도 줄 건 줘요. 인형이 나와서 줄 건 주잖아요. 여러분들 왜 안 주냐고. 이런 무의식적인 불친절함이
독자를 떠나게 만드는 아주 작으면서도 치명적인 단점. 무의식적으로 되게 불친절해. 여러분들 쓰시는 거 보면 왜 이래요? 왜 이럴까요? 왜 무의식적인 불친절함이 생기는 걸까요? 이건 어디서 기인하는 문제일까요? 작가는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정보를.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알고 있으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 세계에 처음 온 독자들은 그 사소한 것에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작가 혼자 그냥 신났어. 독자들의 눈에서 보세요. 내가 과연 그런 글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얼마나 막막한지 아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만약에 1화에서 주인공이 누군지도 몰라. 여러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주인공인가? 싶은데 또 대사를 치는 거 보면 저 사람 주인공 같아. 아니야. 근데 그 옆에 있는 여자가 좀 수상해. 그럼 범인은 바로 너 했는데 걔는 갑자기 죽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세요.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정보를 안 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누구인지 정도는 줘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언제 알려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5화 뒤에 알려줄 거지. 야구르지 야구르지 메롱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것들 많다고요. 지금 이만큼 중요한 비중을 가진 정보들을 1화에서 안 풀어가지고 독자들을 헤매게 만들고 떠나게 만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 글이 어려운 이유가, 다르게 얘기하면 술술 안 읽히는 이유가 저런 기본적인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서 독자들의 머릿속에 자꾸 물음표가 떠올라. 얘는 왜 싸우지? 그리고 주인공은 왜 아까부터 지 혼자 심각하지? 이런 거예요. 이 심각한 것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안 줬어요. 그리고 얘랑 얘는 왜 싸우지라는 정보가 안 들어가 있어. 근데 얘랑 싸우고 있다? 뭐 때문에 싸우는지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독자들이 아하 그렇게 싸우는구나. 그러면 얘는 나쁜 놈이고 얘는 좋은 놈이니까 나는 얘를 응원해야지 라는 그런 최소한의 근거가. 그 주인공이 심각해. 물론 나오긴 나오겠죠. 주인공이 심각한 이유 나오겠지. 모두 다 싹 다 갈아 마셔버리겠어. 갑자기 주인공이 처음 등장하자마자 그런 멘트를 쳐. 근데 얘는 왜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독자들은 작가 머릿속에는 얘가 왜 화나 있는지 알잖아요. 뭐 때문에 화가 났고 그래서 이런 뭐 갈등 구조로 해가지고 1화에서는 이렇게. 근데 독자들 몰라. 왜 화나 있어요? 왜 화나 있냐? 얘? 재수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이유를 좀 짤막하게라도 주세요. 부모님이 얘한테 죽어서 난 복수를 할 거야. 그래서 화가 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공의 부모님이 얘한테 살해를 당해서 얘는 원수니까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쵸, 당연하죠. 주인공 위주로 돌아가는 게 일단 맞는데, 일단 이거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 기본적인 거잖아요. 주인공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소개팅 가서도 내가 누구고 소개팅에 나와 있으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있어. 에? 안 좋은 얼굴로 앉아 있어요. 그 상대방이 뭔 생각하겠어요? 소개팅이잖아요. 근데 얼굴 표정이 딱 굳어 있고 되게 심각해 보여. 주선자도 없고. 그럼 뭔 생각하겠냐고. 내가 마음에 안 드나? 혹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다 재수없네. 기분 나쁘네. 이렇게 가다가 저 먼저 갈게요. 이런 배드엔딩이 새드엔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딱 앉았을 때 내가 기분이 안 좋았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조금 편찮으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놀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누구씨하고 대화 좀 하다가 전화 오면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쓸데없는 이런 게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안 생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에서는 때와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정보 전달에도 때와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화에서 풀어줘야 할 것은 최소한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주인공이 능력치 혹은 성격, 캐릭터성 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이 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정보 등이 주어져야겠죠? 그쵸? 이게 반드시 주어져야겠죠? 1화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프라이즈도 좋아요. 많은 분들이 서프라이즈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서프라이즈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화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서프라이즈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 최소한의 정보는, 빌드업 할 수 있는 정보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기초적인 정보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뒤에 가서 진짜 주인공 얘였어 이렇게 하는데 독자들이 놀라겠어요? 아예 이 세계관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놀라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그래도 그 서프라이즈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들은 줘야죠. 그쵸? 그러니까 1화에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